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차례 가운데 5차례를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결과와 김종인과 접점을 만드는 것을 기대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지급한 3,300만 원 가운데 2,100만 원은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습니다. 다만 가계경 씨 계좌로 입금된 700만 원은 오 시장이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 원은 결코 작지 않다며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이 있는데, 예,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대납 사건 오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법원은 5차례를 오 시장이 직접 의뢰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잖아요. 이거 대납으로 지급한 3,300만 원 가운데 2,100만 원은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래서 1심 선고는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장직이 상실되는 형이죠. 뭐 항소심, 상고심까지 갈 거는 같지만 1심에서 이 정도가 나오면 그죠? 무죄나 아니면 100만 원 이하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많은 제가 사실 아는 법조인 몇몇한테 물어봤거든요. 네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야권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이제 오세훈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벌써부터 이제 자리 싸움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보수 쪽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이 원체 뭐 명태균은 거짓말쟁이고 뭐 간접 네. 증거도 밖에 없고 막 이런 사기꾼이고, 주장을 예, 맞아요. 표도하니까 본인들은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쳐다볼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에 판결문 나오는 걸 보면서 어라? 오세훈 말하고 좀 많이 다르네? 쉽지 않겠는데? 라고 판단들을 이제 새로이 한 것 같고, 예. 물론 논평은 국민의힘에서 약간 뭐 상소심에서 뒤집어질 거라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게 오세훈 쉽지 않겠는데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 논객 같은 경우에도 막상 꼼꼼히 보니까 이게 오세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논평들을 내놓고 있어서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예. 같고 실제로 이 판결문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판사가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를 본 다음에 탈탈 털어서 많이 봐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세훈 시장을 많이 봐줬고 이제 특검의 오히려. 어떤 기소 내용이나 이런 거랑 좀 맞춰봤을 때 몇 개를 빼주고 이런 게 있어서 상소심에서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늘어나면 늘어날지 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중요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명태균 진술만 가지고 뭐 판결을 했냐 안 했냐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고 이 사건은 오세훈이 주도하고 이제 강철원이 이제 밑에서 백업을 하고 그 다음에 김한정이 그 다음에 돈을 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김한정이 뭐 호의로 돈을 냈다 뭐 이런 사건들은 명태균과 오세훈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의 사건이고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김한정은 만난 적도 없는 명태균에게 돈을 보내고 나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세훈 측에서 명태균을 만나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대납이 있었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대납도 있었고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공표용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강철원이 오세훈 측에서 항의를 하고 어허. 아니 자기가 부탁 안 했으면 항의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항의를 하고 예. 그리고 언론사 공표용이었는데 언론사에 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한 정황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명태균 말뿐만 아니라 뭐 문자 그다음 뭐 만난 동선, 영수증 이런 직접 증거들이 같이 막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본인하고 상관없이 김한정 씨가 그냥 돈을 내서 했다라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유지를 하려면 그 많은 증거들을 깨부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1심에서 할 만큼 했거든요. 1심이 원래 특검 계획대로라면 633이어서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6개월도 훨씬 지나서 1심이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가서 굳이 새로운 쟁점이 나올 만한 증거도 있지도 않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뭐 갑갑할 노릇이겠죠. 이제 슬슬 네. 책임질 때가 왔다. 좀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 판결문 내용
요거 자세하게 분석한 기사가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게 있어요. 예, 네. 이 기사를 좀 찾아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명태균 관련 보도를 단독으로 제일 처음에 한 곳이 어딥니까? 뉴스토마토. 박형관 기자였나요? 뉴스토마토 전문입니다. 전문 네.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오세훈 판결문을 자세하게 봤는데 이 판결문에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측이 뭐 기사 방향, 결과 변경 가능한지 이거 언제 공표할지 그 시각까지 계속 논의하는 그 정황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었어요. 판결문에. 네, 제가 판결문 지금 갖고 왔거든요. 12페이지로 되어 있었고 예. 설명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뿌려졌는데 보면 하여튼 10번의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고 5번은 유죄, 5번은 뭐 무죄로 이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마다 왜 유죄로 또는 무죄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그런 판사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현직의 서울시장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쟁점에 있어서 디베이트가 된다 그러면 이건 판사로서의 신뢰나 공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얼마나 많이 검증하고 그러면서 판결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나경원한테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라는 목적이 있었고 또 명태균이 김종인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종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명태균을 이용을 했고 명태균의 검증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21년 1월 20일 날 오세훈이 강철원과 함께 명태균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화통화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나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경선에서 나경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했다라는 것들이 꼼꼼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불리하게 나오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공표를 빨리 하면 불리하니까 또 이 발표하는 시기를 또 늦추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요. 1, 2, 3, 4, 5, 10번까지 이걸 유죄로 인정한 것. 그리고 유죄로 인정할 수 없도록 보수적으로 본 거는 또 무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300만 원을 입금했지만 그중에 2,100만 원은 빼박인 유죄다. 라는 부분을 이제 판사가 설명을 한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항상 양형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쓰는데 우선은 1,000만 원의 벌금을 한 거는 사실은 벌금으로서는 최대 그렇죠. 치를 한 거잖아요. 이 1인 1표의 기회 균등의 원칙에 있어서의 금권 정치에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정치인이고 시장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상의 위해를 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괘씸죄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정치자금법에 대한 것을 잘 알 수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범행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괘씸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가명 사유도 또 적어놨어요. 가명 사유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비교적 당내 경선 한 달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의문을 제기한 정황들이 이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작을 뭔가 요청한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조작을 요청한 그런 근거들은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내 경선에 뭐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감형이 됐고 또 기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예. 예. 저희 기사 하나 보여드렸어요. 안철수 빼고 기사 제목은 추접전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오세훈 측이 여론조사의 기사 조율까지 했다. 네네. 이 정황이 발견됐다. 그 기사의 예.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된 그 죄명은 아니었고 무죄로 판단된 부분 10번째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기는 한데 이 부분도 아마 항소심 가면 좀 더 다투게 될 것 뒤집힐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뒤집힐 수도 있다고 예, 봅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헤드라인 기사가 나갈 헤드라인까지 입장을 밝히고 개입을 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히 10번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항소심에서 좀 더 검찰이 특검이 좀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뭐 오세훈 시장의 그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이 재판에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자기가 먼저 뭐 명태균과 자르기를 뭐 수사해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센 척을 했었고 그러다가 만난 적 몇 번 없다고 얘기하다가 다른 증거가 나오니까 뒤집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재판부가 보기에는 불성실한 재판을 받은 어떤 태도로 해서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예. 싶고 그 이후의 행보로도 봤을 때도 본인도 이게 항소심과도 대법원과도 뒤집히기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보면 바로 다음 날에 뭐 이렇게 돌봄 점심 배식 네. 행사를 가서 이제 그 적극적인 행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재판을 좀 지연하고 법원을 좀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 이게 어쨌든 계속 법원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행 규정은 아니거든요. 633으로 하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내에 항소심이 나오지 않고 좀 질질 끌게 됐을 때 그리고 대법원이 만약에 늦게 판결을
이게 총선까지 뭐 질질 끄게 되는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본인이 이렇게 중요한 대선 주자인데 보수에서 이렇게 중요한 리더인데 나를 날린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 네, 여론전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부무에 부동산 들고 가서 막 떠드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뭐 항소를 하고 2심, 3심에 가도 쉽지가 않다는 게 아까 단독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여론조사 지시나 조치가 적극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나름 그러니까. 경선에 예. 개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부분들이 정황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감형 사유에서 빠질 수밖에 빠져야죠. 없고 실제로 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 이것도 감형 사유였는데 예.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어허. 이거는 더 양형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세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탄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디테일하게 이게 왜 5개가 유죄가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토론을 해보고 정황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를 내가 국민들한테 소상히 얘기하겠다. 이러면 사실은 이게 결과가 뭔가 다른 게 있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큰 틀에서의 이거는 무리한 기소이고 무리한 판결이다. 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게 디베이트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게 판단하고 5개의 있다, 스스로도. 유죄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본인이 그 유죄가 아니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심 가면은. 근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제로 근거가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년 빠르면 4월에 보궐선거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8,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당연히 와. 이제 양 당이 주자들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 예. 벌써부터 있더라고요. 뭐 나경원, 안철수 정도 이제 물망에 오르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그렇죠. 벌써 움직이시는 분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 인터뷰 도중에 막 갑자기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이야기하는 다시 그런 도전하겠다 그러고 매부쇼에도 출연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판결문을 매우 읽어보면은 얼마 안 남아서 네, 예. 너무 이게 어쨌든 4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내년엔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게 생각하는 법조인의 거죠. 눈에서는 너무 명징하게 보이나 봐요. 그렇죠. 이게 1심 판결문을 봤을 때 특히 이번에 이 판결문을 쓴 판사가 특별하게 어떤 성향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 되게 꼼꼼하게 재판을 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대요. 그랬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 증거로 우리가 판결문 전문을 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설명 자료가 나올 정도의 내용이라면 항소심에서 그렇게 뒤집힐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저 궁금한 게,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약에 상고까지 갔는데도 유죄가 확정이 돼서 직 상실형이 나왔어요. 그럼 사실 이제 직만 상실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치 인생 끝났다고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봐야 되지 왜냐면은 않을까요? 확정 판결이 난 사람이 제기를 하려면 사면 복권이 돼야 되는데 사면 복권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또 대통령입니다. 예. 우리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통령 오세훈 시장을 사면 복권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5년 동안이 지나는데 5년 뒤에 그럼 제기를 할 수 있냐? 오세훈 시장이 나이가 70이 넘습니다. 나이도 생각을 해야 네, 되는군요. 나이도 70이 넘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내 분위기만 봐도 그렇지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원래도 인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세력을 규합해서 본인을 다시 회생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다음 대선에 오세훈 시장이 나오는 건 거의 무리라고 봐야 하고 예. 정치 인생 끝난다고 예, 봐야죠.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제가 뭐 방송에서 이제 친한계 국민의힘의 친한계 패널이랑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분위기 어때요? 너무 이렇게 막 입에 걸리나요?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예. 그런 것들이 들썩들썩 다 보여가지고 서울시장의 직상실 위기와 보수 진영의 지각 변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